음식을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좀 있는데 면 종류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알지만 빨리 먹어요. 아, 그건 맞죠. 그리고 양을 중간에 조절할 수가 없죠. 그리고 면을 먹을 때는 반찬이 별로 없습니다. 후다닥 먹잖아요. 그래서 한식 위주로 먹게 되면 식사를 하면서 배가 천천히 불러오니까 양 조절이 되고 밥 한 그릇을 금방 먹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밥을 한 3분의 2 공기만 먹더라도 반찬 먹으면 포만감이 있는데 냉면 한 그릇 3분의 2만 먹는 분들 없잖아요. 없죠. 다 먹게 되죠. 그래서 실제 한식 밥상 한 상과 메밀 냉면 한 상을 원재료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면에는 부추가 좀 있고 야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요. 대부분 아주 단촐한 양의 한 그릇에 가득 있는 탄수화물들만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한식 밥상을 보게 되면 반찬들, 다양한 나물들, 국들 이런 것들을 같이 먹게 되니까 야채 섭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식이섬유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섭취량이 상당히 조절이 될 수 있는 식단입니다. 아니 선생님 사실 메밀냉면이 뭐 비만에 도움된다고 난 또 어디서 맞아, 들어가지고 안 좋다니까. 그럼 냉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면을 먹더라도 조금 더 이제 혈당을 좀 천천히 올려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팁을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면요. 예, 좋아요. 냉면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달걀이잖아요. 보면. 김한석 씨 같은 경우는 달걀을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면을 먼저 드시나요? 아, 저요? 네. 달걀 아껴 먹죠.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숨겨놨다가 맨 마지막에 먹죠. 면 밑에다가 예, 숨겨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껴 먹으려고 달걀을 늦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면을 공복에 바로 먹기보다는 그렇게 달걀을 좀 천천히 씹어 먼저 먹고 아니면은 아까 뭐 수육 같은 고기 이제 그걸 좀 씹어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면을 좀 천천히 드시면 훨씬 더 이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고명을 좀 많이 얻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이를 좀 많이 썰어 넣는 거죠. 고명량을 좀 늘려서 같이 먹으면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초를 추가하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식초요? 네. 식초가 식후 혈당을 좀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면을 드실 때에는 식초를 좀 추가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좀 체질이 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찬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설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많이 이제 배출을 한 경우에는 갑자기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또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실 수가 있어서 너무 좀 차게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적절하게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냉면도 드시고 미역국 드실 때 들깨가루를 막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염식 음식으로 네. 조금 짠듯할 때 들깨를 넣으면 네. 그게 아주 산화가 돼.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니까 좋았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마누라. 역시. 그래서 빠뜨리질 않아. 집안에 항상 들깨가루하고 이게 항상 배치돼 있어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모님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은데요. 예.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 함유 비율이 한 63%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 로즈마린산이라는 것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연구에 의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좋은 식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걸렸으니까 동시에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음식도 잘 알맞게 먹고. 네, 냉면만 좀 조심하세요. 냉면만 좀 주시라고. 저희 집이 사실 그 혈관 질환 가족력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좀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동남 선생님께서 약을 드셨다가 안 드셨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괜찮으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나도 이제 오랜 시간 운동을 했잖아요. 벌써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좀 알아, 사실은. 네. 알아가지고 좀 자신감이 있으니까 조금 운동을 했다. 좀 맑아지고 좀 좋다 이러면 당뇨약 안 먹어버려. 아,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좀 게을리했다. 그 전날 이걸 좀 했다 이러면 당뇨약을 막 2알씩 먹어버려. 아침에 하나를 먹고 저녁 때 하나를 먹고. 아 근데 이거는 선생님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그거 네. 선생님들이 그 말씀 듣자마자 아마 때려 죽이려고들 거야. 나한테.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예.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당뇨약을 혈당 수치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먹었다, 안 먹었다 지금 스스로 조절을 하시거든요. 이거 고앤스탑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앤스탑 하나 둘 셋.
전원스탑이에요. 그건 난 뭐 어떡하라는 게 죽으란 얘기야? 기다려 보세요. 계속 빨간 거. 저희 여쭤볼게요, 진단해 저희가. 드릴게요. 네. 정동남 님이 너무 체격이 좋으셔서 뭐 때리고 그러진 힘든데 저런 환자분들이 제일 이제 진료실에서나 당뇨 치료할 때는 가장 조금 고민이 되는 환자들이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좀 괜찮다 싶으면 병원 안 오고 약 안 먹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혈당은 생활 관리가 안 되거나 체중이 늘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식이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특히나 당뇨약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약제 복용이 끊어지면 약제가 가지고 있는 혈당의 도움 능력이 또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혈당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나 당뇨약을 내가 끊고 싶다. 그러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진을 해보고 충분히 좋아진 수치와 나의 생활관리 방법이 충분히 약을 끊을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들고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한번 끊어보시는 거지 자의로 약을 그렇게 팽개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의 답변이 나왔는데 이거 체크하는 거는 정말 좋은 행동이죠? 네네. 내가 했던 생활이 이런 지표로 반영이 되면 생활을 교정할 수 있는 팁이니까 굉장히 혈당 재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복 혈당을 많이 재시고 아까 모니터에도 나왔지만 식후 2시간, 보통 식사 시작 시간으로부터 해서 2시간 검사를 많이 권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식후 1시간 혈당을 한번 측정해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혈당 스파이크란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봤어요. 확 네. 올라갔다가 팍 내려. 말 그대로 스파이크 뭐 뾰족뾰족한 신발의 뾰족한 정을 스파이크라고도 하잖아요. 혈당 이렇게 피크가 올라갔다 내려올 텐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은 대개 180을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한 5,700명 정도 되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식후 1시간 혈당을 검사를 해봤더니 식후 1시간 혈당이 145를 넘는 사람들이 향후에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2.84배 높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혈당을 해결해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혈당 스파이크가 높은 경우는 향후 당뇨 발생이나 혈관 질환의 발생이 훨씬 높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저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혈관에도 굉장히 네. 무리가 되겠어요. 혈당도 스파이크가 잦아지면 혈관 내벽을 자꾸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혈관이 결국 망가지겠죠? 네. 그럼 혈관이 망가진 결과물이 뭐겠어요? 뇌경색이 오든지 심근경색이 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급사 같은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멀쩡한 건 아니고요. 그런 변화들이 내 몸에 계속 쌓일 수 있으니까 네. 식사 시작 시간부터 해서 1시간에 혈당도 한번 재보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